후에도 여러 사정으로 설립이 늦어졌던 광양 창의예술고가 내년 3월 개교합니다. 예술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걱정 어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도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여전히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로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여수시는 기부협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농협이 나섰습니다. 주기적으로 노인들을 찾아 건강과 생애를 챙겨주는가 하면 법률과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1:1 상담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거 준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어떤 인물을 공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설립 결정 당시부터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림예술고, 광양 창의예술고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개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신입생 모집까지 모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사진 확보와 예술중학교 설립 등 개교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을 두고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도내 공립예술고 유치에 성공한 때는 지난 2015년. 그러나 부지 변경과 예산 증액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개교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들의 행정 절차를 매듭지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와 시설비를 포함해 134억 원을 투입한 광양시도 문화도시 조성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교 이후 매년 10억 원의 교육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우수 강사 수급과 학생들의 해외 교류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체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많은 기업인들의 말씀과 조언이 있으셨고 아마 기부든 학생 장학금이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지만 예술고 개교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뤄진 학생 모집에서 일부 전공의 경우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부에선 강사 수급 전에 모집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부족해 학생들의 선택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예술고의 위상 정립을 위해 올해 안에 학생들을 이끌 강사진과 교직원 채용 등 진용을 구축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술고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예술중 설립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상황에서 인접 부지에서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데다 신입생이 제때 충원될지도 고민입니다. 중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술중학교를 개교하는 그런 시점은 다소 조금 이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도림미술관과 함께 관내 문화 기반의 주축이 될 창의예술고. 본격적인 개교를 앞두고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에 앞으로의 행정과 교육당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시가 준비 중인 섬 박람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여수시청에서 열린 세계 섬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자문위원인 여사연 김병호 이사장은 섬과 미래라는 주제의 방향성은 좋지만 너무 피상적이어서 감동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또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섬 박람회를 통해 섬 주민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남도 정태균 섬해양 전문위원은 자매도시 등과 연계해 행사를 개최하면 당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에 함유된 기능성 영양분을 원료은행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11월 정례조회에서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 만큼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 기지인 전남이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사업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지역 특화 자원인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퀴세틴 등 기능성 원료 가공 산업을 육성해 고부가 가치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성 건강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6천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 4조 3천억 원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요즘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홀몸 어르신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농협이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벌이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주택. 자원봉사자들이 처마 안쪽에 설치된 차단기를 수리하고 방 안의 전등까지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노후 전기 시설로 인한 농촌 주택 화재를 막기 위해 시작된 농협의 전기 안전 점검. 지난 10년 동안 마을 곳곳을 돌며 수리한 집이 1,600여 곳에 달합니다. 화재가 날 수가 있죠. 누전으로 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90을 넘긴 정경남 할머니 댁에도 농협에서 위촉한 마을 복지사들이 찾았습니다. 어머니 앞에 전화 한번 드렸지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주기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을 안내해 주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직접 이제 마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요양보호사라도 와서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홀몸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도 농협 직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자녀들 매로 본 것도 참 고마워. 얘 늙은이 묵고 살라고 밑 갖다 준 것도 참 감사하지.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 농협이 고령의 농민들을 위해 본격적인 복지 사업에 나선 건 지난 2009년. 올해부터는 법률과 세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1:1 상담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18,000 조합원 평균 연세가 보통 지배 나이로 7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분들의 그 삶의 어떤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발굴한 다양한 복지 사업이 고령화된 농촌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지역 농협조합장 모임 등은 이명박 정부에서 중앙회장 선거가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합원 215만 명 대신 200여 명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취약하고 소수 대의원 조합장 표 관리를 위한 불법 행위가 심화되고 있지만 직선제 전환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야 할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보도 연속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보도 이후에 여수시가 시장학회에 기부금을 내라는 공문까지 업체 측에 보냈다면서요. 어떻게 됐나요? 역시 거부입니다. 업체 측에서는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 자신들이 직접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양측의 막장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달 여수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납 기부금 17억여 원을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내라는 시 요구에 대한 답변서 형식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내지 않겠다는 요지입니다. 이유는 뭘까? 업체는 먼저 기부금법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부 형태는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는데 자신들은 기존의 기금에 기부금을 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직접 법 위반 없이 우리 이름으로 직접 하고 우리 이름으로 여수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안 하려고 기부할 의사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업체 측은 이 밖에도 케이블카 준공을 앞두고 시 관계자들의 가혹한 요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제안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문에 적시했습니다. 그걸 억셉트를 안 하면 오늘까지 기다리고 내일 형사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여수시는 기부협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반박합니다. 인재육성장학회는 시가 일부 출연만 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여서 기부금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법원이 내린 화해 결정은 우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설립도 안 된 단체에다가 지정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의문단체를 어떻게 지정을 하겠습니까? 업체 측의 태도에 시민사회도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일부러 주차장 용지를 양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공은 또 양보를 해줬죠. 시의 자산을 자기네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보를 해준 것인데 그 양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같이 협력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여수시 직원들도 시민들도 이제 그 많은 차량들이 들어옴으로써 불편해진 상황들까지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그 기원을 했었는데 지난 9월 개통한 목포 케이블카의 경우는 어떨까? 여수와 같이 매출액 3%를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고 손익분기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매출액의 3.3%를 기부하도록 약속해 여수보다 기부 규정이 강화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기부금 가지고는 한 번도 뭐 갑론을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 사이에 기부금을 놓고 또다시 볼썽사나운 법적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 수십억 원대 공익기부에 대한 시민적 혜택은 또다시 기약 없이 유보될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내년 총선이 5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사무실을 구하고 캠프를 꾸리면서 후보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 안팎의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총선 기획단을 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설정하고 다음 달 중순쯤 선거대책위원회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시키고 2022년에 재집권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도 총선 도전자들이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후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요지에 사무실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선거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보좌관과 비서진 등을 영입해서 총선 후보 선거 캠프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얼굴과 정책을 알리고 새 결집도 과시하기 위한 출판 기념회도 오는 10일부터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가운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적 쇄신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표심은 심하게 흔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의원들이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든 야든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하는 과제는 공통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가운데 다음 달 중으로 인재영입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공천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이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스후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마르퀴즈 후스후는 1898년 설립된 권위 있는 인명기관으로 매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인물 3%를 선정해 프로필을 등재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총장은 순천대 식물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200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식물병리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사람을 시켜 자신의 교통사고를 신고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공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다른 사람을 시켜 신고했다며 A 경위를 상대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선 파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배추 재배 면적이 역대 최소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장철에 공급될 전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8%, 평년보다 17% 감소한 1,900여 헥타르로 통계청이 통계를 집계한 1975년 이후 가장 면적이 적었습니다. 특히 해남군의 재배 면적 30%가 유실되거나 작목이 전환돼 생산량이 줄어드는 등 호남 지역 가을 배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과학기술원 사무실이 광양경제청 청사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하이 교통대 과학기술원은 지난 200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광양경제청은 중국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지난 6월 상하이 교통대 과학기술원에 사무실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전남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2020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순천 향림실버빌, 광양 무장의 나눔길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군데가 선정돼 1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산림청 녹색자금 사업은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거주공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모두 88개소가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